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경제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올해 모토를 하나 꼽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전 단연 이걸 꼽겠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하자. 몸쓰는 노동이 제값을 받게 하자. 이 두 가지 모토를 가지고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하다 싶은 뉴스들이 꽤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많아서인데요. 내년 1월에 이런 사고들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어떻게 준비해왔고 앞으로의 보완점들은 어떻게 메워나갈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연결해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4일에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장관님도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네, 저희들이 산재 예방을 위해서 지난 7월 14일부터 격주 단위로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한 1,800명이 중소 건설 현장 그리고 제조업체 이런 데를 나가서 추락이라든지 끼임 이런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28일 날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네. 안전장치가 잘 됐는지 그리고 요새 이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지 또 요새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매우 건강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점검 결과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즉시 시정 지시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시정 지시만이 아니라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감독으로 연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장관님이 나가시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장에도 미비점이 있었다면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텐데 평소에는 더 미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나간다라는 걸 사업장에서는 몰랐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로 현장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관련해서 현장을 취재한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밀로 해도 현장에서는 다들 알고 준비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무엇보다도 고졸 직원들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이 노동법이나 아니면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서 힘들고 위험한 일을 안전교육 없이 시킨다 이런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위험한 현장에 투입하고 그럴 때는 교육을 당연히 시켜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현장에 막 투입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학생 단계에서부터 기본적인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게 교육 과정에서 본인의 권리를 알려주신다는 거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게 산재로 처리가 안 되고 공상 처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심각하게 신체 기능이 손실되지 않는 이상 대개 사업주가 이렇게 설득해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산재로 이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산재로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를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병원에 가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산재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재 미보고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소방서 이런 쪽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후에라도 적발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도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상 처리를 했더라도 나중에 신고를 하면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장관님, 최근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현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지하철 건설 현장이나 고속도로 건설 현장 이런 데 가보면 대개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처우가 더 열악하고 최근에도 18시간 연속 근무를 하다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그런 대책도 가지고 계신가요?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 노동자들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친다 하면 당연히 산재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항상 점검을 할 때도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과의 이제 언어 소통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뭐 자료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그 해당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뭐 붙인다든지 교육을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항상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국 현장이 워낙 많고 그렇죠.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다 할 네. 수는 없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언어 소통이 어렵고 다치면 크게 다치거나 그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가 잘 안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네. 어디로 가서 도움을 받으면 되나요? 저희 고용노동부에 이제 지방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고용노동센터에 외국인력 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직원도 있지만은 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현지에서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정착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언어 소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용센터를 찾아가시면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 맨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입국할 때도 그런 교육을 이제 시켜드리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여기다 연락을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거가 이제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거에 대한 홍보도 저희들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장관님께서나 아니면 우리 고용노동부가 참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락, 끼임, 부딪힘 같은 이른바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장관님? 저도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경제 수준은 10위권이지만 산재 같은 경우에는 후진국형 재해, 예를 들자면 추락이라든지 끼임, 부딪힘 이런 게 절반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런 거는 사실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한데는 이런 사고가 계속 나는 이유는 노사의 안전의식이 좀 부족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도 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설마 내가 사고를 당하겠어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법을 안 지켜도 적발만 피하면 되지 하는 식의 그런 의식, 이런 부분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안전난간이라든지 작업발판 이런 것 같은 기본적인 장치만 제대로 설치를 해도 사고를 줄일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뭐 이런 걸 하면 번거롭고 또 비용이 든다, 이런 관행이 좀 만연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사의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 부족, 이런 부분들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게 중대재해처벌법이고 이게 내년부터 실행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반론이 나오냐면 중대한 산업재해 10건 중 8건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는 이 소규모 사업장이 빠진다. 그러니까 정작 알맹이는 빠진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또 있더라고요. 그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법을 작년에 제정을 할 당시 국회에서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 예를 들자면 50인 미만이라든지 또 5인 미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 부담이 있으니까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주자라고 해서 유예 기간이 부여된 거고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그런 유예 기간이라든지 적용 대상이 안 되지만 저희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지금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 적용 유예와는 별개로 그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위험한 기계를 교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정을 개선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비용들 저희들이 금년도만 해도 그게 한 3,30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요걸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 그런 예방 시스템을 마련을 해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안전사고가 이 위험의 외주화, 그러니까 하도급 네. 업체나 비정규직, 일용직 이렇게 그 고용구조가 좀 불안한 분들한테 일어나거든요. 이런 네. 분들은 사고가 생겨도 사내 절차에 따라서 구제받을 길이 요원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네. 분들이 답답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그런 고충을 덜어드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전국에 있는 고용노동부의 그 지청, 그리고 고용센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당연히 법으로 그 보장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네, 이런 분들이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사업장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네. 꼭 마음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